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 스포츠 심리학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하나 냈고요. 이걸 하나 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안 또는 각성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그쵸?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법 또는 전략을 묻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이걸 읽었더니 가와 관련되어 있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 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까? 정답이? 왜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위에 나와 있는 제덕이라고 하는 친구죠. 그쵸? 제덕이. 그쵸? 제덕이가 하는 방법은 파이팅을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수는 파이팅을 막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수행이 좋았죠. 근데 나는 굉장히 원래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제덕이 보고 따라해서 파이팅을 외쳤더니 오히려 성적이 뭐 했대요? 바닥을 치고 있다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쵸? 최고의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성 수준은 선수들마다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최고의 운동 수행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각성 수준이 선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낮을 때 최고의 성적을 발휘하고 어떤 선수는 중간일 때, 어떤 선수는 가장 높을 때 최고의 운동 수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얘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Anyway.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죠. 여기 또 얘기하고 있죠. 한 번 더 확인 사살 해주고 있죠. 개인에 따라 긴장 수준이 낮을 때 운동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수준을 할 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고려해야 된다?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앞에 이제 문장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관련되어 있는 걸 쓰라고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충분히 맞춰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2019년도에 그냥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죠. ABC 세 선수의 상명을 설명하는 가설은 뭐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묻는 거랑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묻는 거랑 같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긴장이 그쵸? 긴장을 낮춰야 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긴장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각성 수준이. 이해하셨습니까? 각성 수준이 높아져 있으니까 운동 수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해야 한대요? 낮춰야지만 각성 수준을 낮춰야지만 최고의 운동 수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기법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잘 읽어야 되겠네요. 이 기법은 심상과 이완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났던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0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22년도에 이걸 문제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5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걸 써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 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건 요거가 되겠네요. 시각운동, 행동, 시연. 즉 다시 말하면 VMBR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 개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기법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답은 시각운동, 답입니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됐어요. 중요한 말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복합이란 말. 한 가지의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됐습니까?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뭘 낸 문제입니까? 네, 운동 역학을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운동 역학 중에서도 뭘 냈습니까? 네. 이걸 냈죠. 자, 이걸 내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취했습니까? 네. 자, 이걸 냈죠. 그쵸? 이 문제는 몇 년도랑 관계 있냐면 2005년도 기출과 관계가 있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쵸? 높이뛰기 하는데 양팔을 위로 올리면 뭐가 좋아집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했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충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했고요. 무게중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했었다고요. 이 문제만 맞춰낼 수 있었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기출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뭘 물었냐면 여기에 메인은 요거예요. 팔 동작의 변화로 수직 스쿼트 점프의 수행력 향상시키기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팔 동작 조건에서 최대한 높이 뛰도록 요구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바로는 글을 그냥 읽으면 허리에 고정했대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면서 점프하고 있고요. 여기는 팔을 아래로 회전하면서 점프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뭘 물었냐면 여기에서 이걸 물었어요. AC 중에서 이륙하는 시점에서의 무게중심이 지면에서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높이를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했죠. 뭘 확인했느냐? 아까도 똑같아요. F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같냐 같지 않냐를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운동의 방향은 세 개 모두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세 개 모두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위로 가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팔을 어디로 해야지만, 위로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높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무엇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 지면 발력도 커지는 거네요. 즉 이 말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몇 번째 법칙이 적용되는 거냐면 세 번째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쵸? 나가 지면에 가한 힘이 커지면, 그쵸? 지면도 나한테 주는 힘이 뭐 했다는 뜻? 네, 커졌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 맞춰낼 수 있었다는 뜻인 거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맞추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줬으니까. 됐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나 2005년도 기출문제 안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쵸? 맞아요? 네. 기출문제는 다 같은 기출문제예요. 97년부터 올해까지 2024학년도까지 시험 문제를 보셔야 한다고요. 왜 2014년도부터 봅니까? 또는 왜 2002년부터 봅니까? 왜? 이건 기출문제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내요, 이제? 다 같은 기출문제잖아요. 그럼 다 보셔야죠. 왜 안 봐요? 다 보셔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전의 문제부터 보면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네. 기출은 97년부터 보셔야 해요. 그럼 왜 96년 건 안 봐? 라고 말씀하시면 96년도에는 객관식이었어요. 그때는 선발고사였어요. 그러니까 순위고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해하십니까? 이때부터 시험 제도가 지금 현재의 시험 제도처럼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순위고사가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가면 문제가
좋지 않는 문제들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좋지 않는 문제들이란 단서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뜻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기출이니까 보셔야죠. 그 주제를 찾아야 하는 거니까. 주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 갔어요?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같냐 같지 않냐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anyway, 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다고 했으니까 얘만 올라가고 죄송해요. V는 올라가지만 F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쵸?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제일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을까요? 네, 당연히 얘가 제일 높겠죠. 얘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는요, 얘겠죠. 세 번째는요, 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 A, C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됐습니까? anyway.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쵸? 8의 회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어가 얘네요. 그래서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라고 제시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반시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반시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꺾이고 있겠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anyway. 그럼 얘는 그렇죠? 각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세 번째 법칙이라고 쓰시던지.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메인은 이거죠. 자, 문제가 뭐였냐면 얘와 얘를 비교하래요. 근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얘와 얘의 관계로 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건 뭘 낸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힘과 속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그래프를 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수축? 네, 신장성 수축.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수축? 단축성 수축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야죠. 됐나요? 됐어요. 자, 단축이란 얘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F와 V의 방향이 뭐 할 때? 동일할 때. 이거 자꾸 제가 쓰니까 선생님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 이건 뭐예요? 뭐가 작용한 방향? R자 힘이 작용한 방향. 자, V는 뭘 의미해요? 자, 운동의 방향. 무게중심의 운동의 방향. 됐습니까? 그냥 쉽게 손운동으로 가정하자고요. 손운동으로. 그러면 얘도 위, 얘도 위. 얘는 누가 준 힘이냐면 지면이 나한테 준 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할 때는 그쵸? 자, 수축의 형태를 쓰라고 하면 단축성 수축을 얘기하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자, 단축성 수축에서의 특징은 뭘 의미해요? 무슨 힘을 발현하려면? 큰 힘을 발현하려면 수축하는 속도가 뭐 해야 돼요? 낮아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야지만 큰 힘을 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따라서 수직 지면 반력값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당연히 커진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저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힘을 줬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운동량이 체간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갑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다고요.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좀 더 뭐해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라고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럼 무슨 양이 커질 겁니까? 충격량이 커집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다고요. 됐습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됐죠? 충격량이 커졌으니까
무엇이 커질 거예요? F가 커질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 곱하기 D라고 하는 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분은 그냥 이것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커졌어요? 작아졌어요?를 묻고 있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게 커졌어요.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단축성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수축에 대한 속도를 따지고 있는 거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 감사합니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커지려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작아져야 한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뭘 낸 거예요? 감사해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 우리 봤었죠.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올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중심.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내어 있네요. 지면의 선 상태로 팔을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은 아래로 이동한다. 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위로 이동. 이거 보세요. 그냥 그대로 낸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답 맞추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답 맞추는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목적은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맞춰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뭘 출제한 겁니까? 네, 체육교수 이론을 출제한 거죠. 두 가지로 물었죠. 죄송합니다. 얘 두 가지로 묻고요. 그 다음 뭘 물었어요? 국가 수준을 물었죠.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쵸? 상호작용 기능을 물었고요. 또 하나는 뭘 물었습니까? 교수 연수법을 물었죠. 자, 이거 두 가지는 뭘 물었어요? 하나는 교수 학습의 방향을 물었고요. 하나는 평가의 방향을 물었죠. 자, 지엽적인 문제가 뭐죠? 기출에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얘죠. 그럼 보세요. 뭐 111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111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1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추면 좋겠지만 내가 안 봐서 틀렸어요. 그럼 얘는 어려운 문항이 아닌 거죠. 모르는 문항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틀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출제위원들께서 이렇게 출제하셨는데 뭔 지침이 있으셨겠죠. 이분들도 이렇게 내고 싶지 않았겠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물었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어디 갔습니까? 이걸 낸 거죠. 됐어요?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이 바보. 충격량이 커졌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예종희 교수님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자 6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못 썼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Anyway, 그래서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건데 어쨌건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왜 일관성이 있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라고 답을 해야 한다고. 그쵸? 자, 수업 전에 항상 스스로 다짐합니다. 약속을 지키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장난을 받아주거나 어떤 날은 화를 내는 등 변덕이 심해서 학생들이 당황해하는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A날과 B날의 행동이 뭐해요? 네, 같지 않죠. 즉 일관되지 않죠. 변덕스럽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네요. 변덕스럽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 라고 표현할 때.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쵸? anyway.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되게 쉬운 거네요. 이건.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쵸? 됐어요? 뭐 여기 굳이 쓰자면, 그쵸? 뭐 소집단이란 말을 써도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쵸? 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아, 소집단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글이 이상하더라.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걸 어디 보고 아냐면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연습하는 목적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연습을 하려고요? 네. 지도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걸 연습하려고요. 뭐 설명을 하거나 과제 제시를 한다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려고요? 자, 운영 또는 관리 행동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썼어요. 교수 기능의 연습의 목적 측면에서 기억의 연습법과 니은의 주된 차이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명칭은 써도 돼요? 안 돼요? 명칭 쓰지 말라는 거죠. 명칭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억의 연습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현장에서의 소집단 연습법인 거고, B의 연습법은 현장에서의 대입단 단시간 교수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명칭을 쓰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 연습법의 목적은 당연히 무슨 행동을 연습하려고 하는 거다? 네, 지도 행동을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B와 관련되어 있는 연습법은, 그쵸? 운영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연습법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써내면 돼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만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지저분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뀐 첫 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제목 수준에서밖에 문제를 출제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6개 중에 하나,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네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걸 우리는 확인했었네요. 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없잖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출제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이건 출제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이게 본질인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 건데 안 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7, 8월 모의고사인가? 이거 아마 1번으로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제가 7, 8월 모의고사 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그대로. 됐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걸 활용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분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달해야 되는 정도를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지문이 가장 메인인 거네요. 위에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됐어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의 패턴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분석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거지 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게 아닌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얘랑 얘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얘랑 얘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얘가 갖고 있는 얘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와 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얘와 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여기까지 쓰는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한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엽적인 문제인 거라고요. 가도 되겠습니까? Anyway,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그쵸?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뭘 출제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을 출제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테마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하나는 문명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는 신체 소외를 설명하고 있죠. 이 신체 소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갈등 이론에 제시되어 있는 걸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한 문제가 뭐죠?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는요. 프로스포츠의 제도를 문제를 냈죠. 이렇게 총 4가지를 낸 거죠. 이거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없죠. 그쵸? 이거는 좀 맞춰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좀 변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얘와 얘는 뭐 크게 변별이 되지 않은 거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신체 소외도. Anyway,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쵸? 네.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의 서구인들은 즉흥과 충동에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야만스러운 것에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시대로 진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의 특징은 뭐라는 뜻이에요?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했는데 여기는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억제한다라는 게 많아져서 그쵸? 폭력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대화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 과정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문명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한 번 정도 다루었으면 좋았을 판인데. Anyway, 됐습니까? 이 과정 자체를 문명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화 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이와 게임이 어떠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스포츠로 진화해 가고 있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외부 강제로부터 자기 통제로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스포츠는 이렇지만 근대 스포츠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문명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절제한다. 무분별한 공격수를 표출하는 걸 자제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에서 유혈 사태는 줄어들고 폭력도 완화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포츠의 성격과 참여하는 사람의 근대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문명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또 얘기하고 있죠. 그쵸? 꺾은 세 표시 나의 의미하는 내용의 현상을 쓰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어요? Anyway. 스포츠의 상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내규범과 되게 관계가 많아 보이네요. 그쵸? 네.
신체적 고통 및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뭐 하려고 한다?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anyway.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제하는 걸 죄송합니다. 자체에 대한 의미나 즐거움을 망각한 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네요. 뭐 하고 있다? 수단으로 삼고 있더라. 무엇을 위해서? 신체를 죄송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체를 뭐 하고 있는 거다? 도구화시키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신체 소외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신체 소외란 현대 사회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신체가 어떻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대중의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칼 막스라는 분 알고 계시죠? 노동소외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봐보세요. 화폐로 주어지는 보상은 노동을 자아실현이나 인간성 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요? 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체를,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뭘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목적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격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의 공부를 전락시키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스포츠는 그에 참가하는 선수의 신체를 뭐 시킨다? 소외시킨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 발휘를 통한 내면적인 욕구보다는 경쟁의 결과인 금전적인 보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신체라고 하는 애 자신의 욕망, 즉 자신의 욕구, 자아실현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자본의 욕망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신체가 뭐 된다? 소외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anyway. 그래서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yway. 됐어요.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점 중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점 중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시켰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보편적인 접근권이라고 표현했죠. 됐습니까? 올림픽이나 또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대회들은 그렇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네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최저연봉제, 셀러리캡,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연봉제의 목적은 이걸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걸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드래프트 하는 거죠. 드래프트 제도였죠. 드래프트 제도.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우리 많이 했었죠. 그쵸? 학교 다닐 때 단편성 배치고사? 아, 선생님들은 안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어쨌건 이건 드래프트죠. 드래프트. 그러면 최저연봉제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하는 거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최저 생계비를 제공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일은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 기출해서 출제하고 있었던 거고 이건 올해 나왔던 프로스포츠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트레이드, 셀러리캡, 최저연봉제.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최소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라고 해서 A 찾으시면 되겠고 A를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권익보호. 간단하게 쓸게요. 저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
자, 8번은 뭘 출제하셨냐면 자, 서양체육사를 출제하신 거고요. 자, 그 서양체육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쪼개지네요. 하나는 미국을 출제하신 거고요. 하나는 영국을 출제했고요. 미국에서는 학교체육의 발달 단계를 출제하신 거고요. 자, 영국은 자, 애슬레티시즘을 출제하신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어요? anyway.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 2, 3단계로 쪼개지는 거네요. 그래서 요 김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쵸? 자, 쭉 읽어보니까 얘는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체조를 도입하고요. 체육에 관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걸 우리 확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 두 번째 교사를 읽어보시면 그쵸? 몇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2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놀이이론 스포츠를 도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자, 3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그쵸? 신체 육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는 거네요. 즉 신체를 통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1단계는 1885년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19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 그쵸? anyway. 자, 여기는 그래서 여기부터 1900년대까지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건 1900년부터 1917년까지를 의미했던 거고 2단계는 자 3단계는 1917년부터 1900약 30년대까지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 체육의 발달 단계 1, 2, 3단계를 냈는데 그쵸? 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사고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제시했잖아요. 자 이건 미국의 학교 체육의 발달 단계 중에 뭘 냈냐면 배경을 내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늘 표현했듯이 이거 이렇게 두 개 쪼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체의 교육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신체를 통한 교육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체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피지컬 피트니스를 의미했던 거고 여기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은 토탈 피트니스를 의미했던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건강중시 사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사고가 확산되었습니다. 라는 걸 의미했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의 체조라고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독일과 스웨덴을 의미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발달한 배경을 설명했던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자, 여기에 보시면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와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육의 학문적인 존립과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고라고 하는 건 뒤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자, 생물학적 사고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1단계인 신체의 교육에서는 그쵸?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라는 걸 우리 의미했다고 했으니까 무엇이 발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측정평가가 발달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학자는 서전트라는 학자 또는 히치콕이라는 학자 이런 학자들이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네요. 됐나요? anyway.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체육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됐던 거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가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니은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 개념을 쓰라고 했던 거네요. 이거의 목적 개념을 쓰라고 했는데 그쵸? 자, 그 목적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봤던 거죠. 도덕적인 거, 정치적인 거,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래서 문제는 도덕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출제하셨네요. 그쵸? 도덕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사도라고 표현했었네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종교적인 건 뭐죠? 그렇죠. 강건한 기독교주의가 되어 있고요. 정치적인 건 뭐죠? 그렇죠. 제국주의적 충성심, 즉 제국에 대한 충성심,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쵸? anyway,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목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했네요. 그래서 종교적인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도덕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정치적인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목적 개념 세 가지를 우리 의미했었으니까 문제로 다시 확인하시면 밑줄친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되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신사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두 번째 문제는 그쵸? 여기에 나와 있듯이 A, B, 아이고. 자, C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시대수부터 바르게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보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3단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신체육을 의미하는 거네요. 즉 신체를 통한 교육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연도를 써드렸듯이 그쵸? 20세기 중후반 또 초중반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917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우리는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애슬레티즘의 등장으로 학교 현장에 스포츠가 도입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애슬레티즘은 영국의 체육 사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걸 우리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19세기 중반을 의미하는 거네요. 좀 더 정확한 연대기를 확인하자면 1830년대에서 1850년대를 우리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미국의 체육사상에 애슬레티시즘은 없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여기에 써드린 바대로 다시 써드릴게요. 그쵸? 1885년부터 대략 1900년대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19세기 후반입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또는 뭐 20세기 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19세기 후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자, 이 개념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왜 이래? B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와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됐나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확인해서 즉 미국의 학교 체육의 발달 단계 1, 2, 3단계를 써서 A, B, C가 똑같은 거야 라고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을 얘기한다라는 건 애슬레티시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쵸? 중세부터 왕실에서 또는 귀족층에서 스포츠를 굉장히 애호하는 사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애슬레티시즘이라고 하는 건 그쵸? 영국의 애슬레티시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얘는 19세기 그쵸? 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19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아유 왜 또 이래? 이건 20세기 그쵸? 초반, 뭐 중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잘 안 먹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께서 기출에 나왔듯이 그냥 쓰시면 됐던 문제죠. 밑줄친 디귿에서 새로운 개념으로의 변화를 과거의 개념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늘 강조했듯이 체육의 개념 변천을 묻고 있는 문제죠.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지우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체육의 개념이 변천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저분해졌으니까 잠깐만 좀 읽을게요. 진보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체육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건 교육적인 관점으로 추구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쵸? anyway,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과거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신체의 교육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개념은 신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 그쵸? 이 신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체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 문제는
서양 체육사를 출제하셨고요. 미국과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미국의 학교 체육의 발달 단계를 서서 체육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이 돼가고 있는지를 설명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문제는 애슬레티시즘의 목적 개념 중에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목적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네요.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8번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9번 가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을 냈냐면 자, 수업 모형을 냈고요. 하나는 교수 스타일을 냈네요. 자, 수업 모형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을 냈습니까? 네, 협동학습 모형을 낸 거고요. 자, 얘는 무엇을 낸 겁니까? 수련 발견형을 낸 거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뭘 낸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잘 보세요. 팀으로 참여하는 모형입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협동학습 모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 교육 모형이거나.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선수와 비선수 역할을 경험하는 모형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해놓았어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모형은 때려 죽여도 아닌 거예요. 네, 스포츠 교육 모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우리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과제 구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명확하게 무슨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죠. 참여 형태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디 갔습니까? 이걸 쓰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이건 뭐라고 쓰면 돼요? 상호작용적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건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학생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학생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거고 이거는 누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팀을 이루었으니까 학생들 각자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적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학생 주도적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간접적이다 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똑같은 말인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뭘 쓰라고 했는지. 참여 형태를 각각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참여 형태는 그냥 두 가지인 거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호작용적, 학생 주도적인 거 또는 간접적인 거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가는 오늘의 수업은 모스톤의 땡땡땡 수업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었죠.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을 잘 확인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확산 발견형, 즉 모사에서 창조로 넘어가고 있는 창조 중심 스타일군의 가장 첫 번째인 그쵸? 발견형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인 유도 발견 스타일, 수련 발견 스타일, 확산 발견형 스타일은 모두 다 무엇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질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보고 문제를 맞춰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설명을 더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Anyway. 자, 교사의 단일 질문에 따라 한 가지 정답을 찾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말은 이 말인 거네요. 왜? 사고 과정.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수련 발견형 스타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부터 풀었네요. 자, 이거 풀어야겠네요, 이제. 자,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낸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 낸 거예요? 학습 선호도를 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참여, 협력, 경쟁, 의존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네, 독립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Anyway. 어렵지 않잖아요.
다 기출이었잖아요. 또 똑같잖아요. 이거 기출 아닙니까? 기출 똑같잖아요. 땡땡 모형, 동료 교수 모형, 탐구 수업 모형, 참여형입니다. 그럼 학습 선호도로 문제를 냈으니까 그대로 이것만 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처럼 이런 표딱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셨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스포츠 심리학을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자, 스포츠 심리학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 단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운동 전중 후에 정서의 변화를 낸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을 낸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공교롭게도 나왔어요, 진짜. 그렇죠? 제가 8회인가? 7회인가 이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때 Y축을, 그렇죠? Y축을 저는 블랭크를 뚫었는데 이분은 X축을 블랭크 뚫었네요. 혹시 제 걸 보셨나요?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얘와 얘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게요. 자, 얘가 왜 관심 단계입니까? 그러면 얘가 왜 관심 단계입니까? 그쵸? 이 말 때문에요. 뭐가 생겼대요? 참가해 볼 마음이 생겼대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이 단어 때문에 그쵸? 무관심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인 거예요? 관심 단계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쵸? anyway.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갑시다. 요거부터 갑시다. 자기 효능감. 가도 되겠습니까? 자, 얘는 왜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이에요? 왜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입니까? 그쵸? 여기 있다. 유사한 플로팅 모범 사례를 뭐 한대요?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됐어요. 됐습니까? 유사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비슷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플로깅 운동에 게임 참여가 했고 그 효과는 이 사람이 얘기한 2차원의 모형으로 확인합니다. 정서의 변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운동 전, 중, 후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아이고. 운동 중, 운동 종료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러면 운동,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기억 디귿에 해당되는 정서의 용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정서의 용어. 이쪽으로 가면 무엇? 그렇죠. 육회. 이쪽으로 가면 불쾌 라고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모형의 근거에서 나의 변인들을 이용해서 문제 똑같네요. 뭐랑 똑같냐면 몰입 모형이랑 똑같죠. 우리 몰입 모형 XY 우리 안 줬었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선수 개인의 능력과 그쵸? 뭡니까? 난이도 나왔었으니까. anyway. 자, 아이고 죄송해요. 자, 밑줄친 B를 밑줄친 A와 비교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친 A를 밑줄친 A를 밑줄친 B와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료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만 읽어내면 되죠. Y축은 일단. 그쵸? 그럼 Y축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럼 활력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네. Y축은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X축은 뭐 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X축을 뭐라고 하냐면 유인가라고 합니다. 유인가. 유인가는 이렇게 왔죠. 그럼 유인가는 뭐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결국엔 불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육회가 좀 더 증가했고요. 됐습니까? 뭐 불쾌라기보다는 뭐 이 말을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활력은 뭐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활력은 뭐 했습니다? 아이고 활력은 낮아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무엇은 쓰지 않아도 되냐면 굳이 활력은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문제에서 읽어보세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정서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써야 되는군요. 나의 변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의 변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활력은 죄송합니다. 활력은 낮아졌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죠. 평가 문제도 세 가지를 냈죠. 하나는 이렇게 씁시다. 죄송합니다. 결정계수를 냈고요. 자, 얘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언타당도를 문제를 출제하셨죠. 됐습니까? 그 예언타당도에서 자, 이걸 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출제했죠. 가도 되겠습니까? anyway. 자, 이것도 똑같이 기출을 그냥 그대로 그냥 활용한 거예요. 그쵸?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여 시간이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걸 예측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설명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무슨 별량을 나타내는 겁니까? 네, 설명 별량을 나타내는 거죠. 됐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무슨 계수? 감사합니다. 결정계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수치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쵸? 어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소문자 R, 즉 스몰 r과 라지 r을 쓰는 건 모두 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정률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냥 소문자 R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 걸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이거의 제곱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0.64가 나오는 거고 프로테이지 즉 비율로 쓰라고 했으니까 64%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4%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64%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운동 참여 시간으로 Y변수 에너지 소비량을 몇 퍼센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64%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값을 추정합니다. 회기식의 정확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니은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요. 그쵸? 측정의 표준오차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요. 22년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21년도가 22년도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쵸? 자, 추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오차들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표준 편차처럼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사를 중거 검사에 예측하는 예언 타당도의 정확성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네요. 따라서 오차가 뭐하면 뭐할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값을 뭐 해줘 버린 거예요? 제시해 준 거죠. 우리는 이거 계속해서 그쵸? 계속해서 검사에서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값을 제시했었는데 값을 주고 이번엔 이걸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아마 이거 풀면서도 혹시 이거 답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추정의 표준 오차를 쓰시면 되겠고 오차를 쓰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제시하는 건 요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90분의 신체활동 참여 시 에너지 소비량 추정값을 쓰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토대로 회계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건 무슨 변수? 독립변수. 이건 무슨 변수? 종속변수. 이건 절편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2015년도 문제 그냥 그대로 베낀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냥 이 문제 낸 거랑 똑같은 거네요.
2015년도 문제. 그때 우리 했었잖아요. 이거 상수. 근데 하나 더 줬네요. 절편. 얼마나 친절합니까? 됐나요? 그러면 y hat 예측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자, b에 들어갈 값은 얼마? 70. a에 들어갈 값은 얼마? 5x. 그게 y hat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 변수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9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산수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520이란 값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값이에요? 예측한 값이에요? 그렇죠. 이건 예측한 값인 거죠. hat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범위가 있겠네요. 그게 추정의 표준오차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쓰면 되겠죠. 가장 적은 값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520에 마이너스 4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얼마 했을 때 예측한 값이에요. 90분 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520이, 왜 이렇게 50을 쓰고 있어? 플러스 4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 516, 얘는 524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라고 쓰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추정값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516부터 524까지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추정값을 기초로 디귿에 해당되는, 범위를 쓰라고 했구나. 범위. 그렇죠? 추정한 값은 520이고. 추정한 값은 520이고, 범위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줬는데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다 줬죠. 자, 가겠습니다. 자, 호흡기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O2를 유입할 거고요. CO2를 뭐 할 거예요? 배출할 거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쵸? 자, 호흡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흡의 원리는, 그쵸?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됐나요? 됐습니까? 네. 흡기할 때 주동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횡격막과, 그쵸? 외늑강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외늑강근을 뭐 이렇게 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흡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밖에 있는 산소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확산에 의한 것처럼 밖에 있는 O2의 비중은 높고요. 여기에 O2의 분압은 낮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낮아져야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부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흡기를 하려면 횡격막도 뭐 해야 되고요? 수축해야 되고요. 외늑강근도 뭐 해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아래로 점점 내려갈 거고요. 바깥쪽으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바깥쪽으로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의 부피가 커질 거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압력은 뭐 할 거예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산소가 안쪽으로 유입될 확률이 큰 거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횡격막이 뭐 하면 수축을 하게 되면 흉강의 수직적인 크기는 뭐 해진다? 당연히 커진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호흡할 때 주동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anyway. 자, 그 다음에요. 폐 기능을 지금처럼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배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것처럼 A에서 D 구간 중 복횡근의 능동적인 수축이 발생하는 구간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수축한다라는 건 언제 해야 하는 거냐면
운동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정시에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지만 운동시 호기 때에는 능동적으로 수축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 할 때? 그렇죠. 호흡할 때, 즉 호기할 때 무슨 근에 해당되는 거? 주동근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의미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가 뭐 해야 한대요? 수축하는 구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뭐 시 할 때예요? 운동 시에 뭐 할 때? 호기할 때를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거니까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겠죠. 됐습니까? 다시 얘는 호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있는 흡기한 상태고요. 얘는 뭐 하고 있어요? 호기하고 있죠. 그러면 찍더라도 B와 D 중에 하나는 찍어야죠. 왜요? 호기해야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일회 호흡 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회 호흡 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책들이 전부 다 일회 호흡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운동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죄송합니다. 안정시 의식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의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의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능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안정시지만 얘는 운동시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쓰래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쵸? 스포츠 심장 얘기했던 플랭크 스타일링 법칙이랑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냈죠. 밑줄 친 디귿에 해당되는 법칙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anyway.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피크의 법칙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글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면 두께분의 면적, 확산계수, 분압.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얘랑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비례 관계죠. 그럼 얘랑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비례 관계죠. 됐어요? 얘가 커지면 운반율은 뭐 할 거예요? 증가하지만 얘가 커지게 되면 운반율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얘랑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문제에서 물었던 게 뭐냐면 운동 시에 근육에서 산소의 사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호흡막 조직에서 산소의 확산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었죠. 그럼 이게 메인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문제는 반응이에요? 적응이에요? 그렇죠. 반응 문제죠. 이해하십니까?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계는 무조건 뭐밖에 내지 않는다고요? 반응밖에 내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뭐랑 비례 관계를 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압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결국엔 확산이랑 똑같다는 뜻인 거네요. 분압차가 뭐하면 뭐 할수록 커질수록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소의 확산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가스의 운반율이 뭐 할 거다? 증가할 것이다. 운동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anyway.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anyway.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2교시 때 안타까운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잠깐만요. 2교시는. 자, 1번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문서 번호가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에 밑줄이 가 있나요? 안 가 있나요? 즉 디귿에 밑줄이 가 있나요? 안 가 있나요? 안 가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밑줄 가 있죠. 이렇게 문제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어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보기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요. 소문자 R로 썼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세련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